자, 2장 네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전계에서 두 전하들 사이의 힘에 대해서 봤었고, 특히 점전하에서 Q쿨롱과 플러스 1쿨롱 사이의 힘을 전개의 세기 E라고 해서 구할 수 있었죠. 점전하 외에 다른 도체들의 전개의 세기 공식도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Q쿨롱과 플러스 1쿨롱 사이에 전개가 있을 때 플러스 1쿨롱을 전개 방향 혹은 전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생기게 되는 전위와 그 전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전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전하를 이동시킨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적용하는 거라고 했죠. 전개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전위가 감소하고요. 전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전위가 증가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점전하 외의 다른 도체, 구도체와 동심구도체의 전위 공식도 봤었습니다. 구도체 전위 공식은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동심구도체는 접지라는 말이 나오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 외에는 전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된다고 했죠. 자,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들 V 플러스 ER과 V 마이너스 ER을 사용하는 경우와 구도체와 동심구도체의 전위 공식이 기억나는지 스스로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력선과 전속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전기력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 사이의 힘의 방향과 세기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낸 가상의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은연중에 늘상 보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 매번 이렇게 전하 사이의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렸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기 쉽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가상의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개의 세기도 두 전하 사이의 힘이죠. Q쿨롱과 플러스 1쿨롱 사이의 힘이라고 했었으니까요. 따라서 전기력선은 전개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Q쿨롱 전하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전하가 플러스 전하, 양전하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전개의 세기라는 힘은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Q쿨롱을 기준으로 보면 Q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플러스 1쿨롱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밀어낼 거고요. 자, 플러스 1쿨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방향으로 밀어낼 겁니다. 자, 이렇게 Q쿨롱을 기준으로 보면 이 Q쿨롱의 전하에서 바깥쪽으로 뻗어가는 형태로 전기력선이 그려지겠네요. Q가 만약에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Q가 마이너스고 플러스 1쿨롱은 플러스 부호기 때문에 서로 반대 부호로서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와 반대로 이렇게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은 Q쿨롱 전하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력선의 방향은 이 Q쿨롱 전하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 세기의 방향을 들어가는 방향 혹은 나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 사이의 힘의 방향 또는 전개의 방향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전개의 방향을 전기력선의 방향으로 표현한다는 건 알겠는데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플러스 2쿨롱짜리 전하에서는 이렇게 전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게 표현을 하면 1쿨롱짜리보다 2쿨롱짜리가 전개의 세기가 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기력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의 개수, 더 정확히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통해서 전개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촘촘하냐, 듬성듬성하냐 이런 거를 표현한 게 밀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전기력선의 밀도가 곧 전개의 세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전기력선은 전개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가상의 선인데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세기와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전기력선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험에서는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 맞는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설명 문제, 말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각각의 성질과 설명들을 말 그대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 하나씩 보겠습니다. 총 5가지를 볼 거고요. 첫 번째 성질을 한번 읽어보면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전개의 세기 공식들 여러 개 다룬 거 기억나시나요? 구도체와 무한직선, 무한평면 이렇게 3개를 봤었죠. 자, 이 내용이었죠. 이때 구도체를 설명하면서 내부와 외부로 나눠진다고 했고 외부는 이렇게 점전하와 같은데 내부는 전개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전된 도체에서는 내부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표면에 몰려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의 전개는 0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전기력선이 전개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했는데 도체 내부는 전개가 0이라고 했으니까 전기력선도 존재하지 않겠네요. 자, 도체 내부는 전개가 0이기 때문에 전기력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인데 존재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을 글자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도체 내부 전개는 0이니까 전기력선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성질을 봤습니다. 두 번째 성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세 번째 성질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직교랑 수직은 사실상 같은 말이고요. 전기력선이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전기력선이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라는 거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이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력선을 표현할 때 약속처럼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전기력선이 이렇게 표면에서 뻗어나갈 때 혹은 이렇게 들어갈 때 전기력선과 표면이 만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처럼 삐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처럼 직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각이 직각이 된다는 겁니다. 얘는 직각이 아니라 삐뚤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직각이 되죠. 도체 표면과 직각으로 전기력선이 출입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삐뚤하게 뻗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직각으로 수직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도 직각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삐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수직으로 도체 표면에서 꺾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또는 꺾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똑바로 나간다.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나간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문제에서 봤을 때 당연히 전기력선은 표면에서 비스듬하게가 아니라 수직으로 나가겠지라고 직관적으로 느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내용까지 봤고요. 세 번째 성질은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등전이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등은 같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가 같은 면이란 뜻입니다. 지난번 전위 내용에서 봤듯이 어떤 지점의 전위는 이 Q콜롱의 전하와 떨어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개의 색이 E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거리가 더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가까이 가면 전위가 상승하고 이렇게 멀리 가면 전위가 낮아진다고 했었죠. 자, 이 경우는 Q에서 떨어진 거리가 각각 다 다른데 이렇게 둘의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전위가 같게 됩니다. 얘를 1로 옮겨도 떨어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전위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 위치와 이 위치 말고도 거리가 R로 똑같은 지점은 무수히 많을 텐데 이 지점들을 전부 다 이어보면 즉 전하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을 이어보면 등전이면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등전이면 역시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R이 1m라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R이 2m 되는 지점에도 등전이면이 생길 것이고요. 얘와 얘 사이에도 수많은 등전이면들이 있겠죠. 이런 등전이면들을 전기력선이 통과할 때 역시 비스듬하게나 삐뚤게가 아니라 똑바로 수직으로 통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등전이면이 있을 때 이렇게 삐뚤음하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수직으로 통과한다. 도체 표면에서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나간다고 했죠. 이 도체 표면도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의 거리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일종의 등전이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체 표면을 일종의 등전이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기력선의 성질 두 번째 내용,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세 번째 내용,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이 두 개 내용을 함께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전기력선이 도체 표면과 평행이다 또는 등전이면과 평행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수직으로 통과한다 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통과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뭔가 평행하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색하다라는 거를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봤습니다. 네 번째 성질을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정전화에서 나와서 부전화로 들어간다. 자, 이 영상 처음에 전기력선의 정의를 설명할 때 자, 이런 식으로 Q콜롱이 플러스의 양전화일 때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뻗어나간다고 했었고 Q가 이렇게 마이너스의 음전화일 때 안으로 모이는 형태가 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플러스 Q콜롱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Q콜롱이 여기 있다 해보면 이 사이에 어디인가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를 놓는다 해보면 전기력선의 방향, 즉 전개의 방향은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얘는 밀어내고 얘는 잡아당기니까 전기력선의 방향,
즉 화살표의 방향이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얘를 살짝 치워보면 전기력선의 형태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양전하에서는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와서 발산하기만 하고요. 음전하에서 이렇게 와서 화살표가 꽂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 두 그림이 별개가 아니고 플러스에서 나온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 끝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플러스 전화, 양전화를 정전화라고도 부르고요. 마이너스 전화, 음전화를 부전화라고도 부르는데요. 플러스 전화에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간다. 혹은 정전화에서 부전화로 들어간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읽어보시고 그림을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은 양전화에서 시작해서 음전화에서 끝난다. 혹은 정전화에서 시작하여 부전화에서 끝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총 4가지를 봤습니다.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전기력선은 정전화 또는 양전화에서 시작해서 부전화 또는 음전화로 들어간다. 까지 봤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성질입니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Q쿨롱과 플러스 1쿨롱 사이에서 전개 세기가 있을 때 전개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전위가 높아진다고 했었죠. 전위가 1로 가면 높아지고 1로 가면 낮아진다고 했었습니다. Q쿨롱 전하에 가까이 갈수록 전위가 높은 거죠. 반대로 이 전개 세기 화살표를 보면 자, 이렇게 늘려서 보면 전개 세기 화살표는 전위가 높은 점에서 점점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전개 세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개 방향이 곧 전기력선의 방향이므로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전기력선의 대표적인 성질 5가지를 봤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하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또는 수직이다. 세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이 둘 다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틀린 거고요. 네 번째, 전기력선은 정전화에서 나와서 부전화로 들어간다. 순서가 반대로 부전화에서 정전화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마지막 5번째,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이 성질들을 글자와 문장을 억지로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 봤던 대로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맞네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책에 보면 더 많은 특징들이 나올 텐데요. 얘네만 알고 있어도 답을 골라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옳은 것 또는 틀린 것의 답이 이 5가지 안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 성질들을 알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추후에 내용들을 추가로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1번과 2번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내용 중에는 없는 내용이죠. 일단 패스하고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번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이거는 아까 봤던 내용이죠. 등전이면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력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뻗어나간다고 했죠.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도체 내부는 전개가 0이기 때문에 전기력 선도 없다고 했죠. 따라서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학습한 5가지 내용 안에서 답을 거의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먼저 보고 문제의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상태로 점수를 확보해 놓으면 추후에 다른 내용들을 추가로 다룰 때 우선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문제는 풀 수 있는 상태로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내용을 다 볼 거라고 하더라도 보는 순서에 따라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할 땐 어떤 것부터 먼저 봐야 할지를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2번 보기에 나머지 내용들도 사실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잠깐 언급하면 1번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은 발생과 소멸이 없다고 했는데 전하가 없는 곳, 즉 Q쿨롱이 없는 곳에서는 전개도 없으니까 전기력선이 생기고 사라지고 할
할 게 없죠, 당연히. 이번 내용은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폐곡선이라는 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점전화 Q쿨롱이 있을 때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갔다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닫힌 곡선을 폐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없죠. 플러스 전화에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발산하기만 하고, 마이너스 전화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있다고 했죠. 하나의 전화에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전기력선이 나갔다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즉 폐곡선이 되는 일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봤던 내용들만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천천히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전기력선의 방정식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전기력선이 전개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각 방향의 성분과 크기를 활용해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방정식 하니까 벌써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서는 사실 거저주는 문제가 이 전기력선의 방정식 내용에서 가끔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바로 예제로 보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전개 2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전개 1을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벡터로 표현한 거고요. 원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런 형태의 식을 활용해서 그리고 적분 계산을 활용해서 구해줘야 하는데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어느 점을 통과한다 라고 좌표가 주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점 3,5를 통과한다 라고 돼 있죠. 여기 얘는 오타고요.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게 X좌표, 뒤에 게 Y좌표죠. 그러면 이렇게 X 대신에 3, Y 대신에 5를 보기에 대입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통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게 답이 되는 거죠. 보기에 하나씩 대입해보면 1번은 대입해보면 34가 되니까 성립하지 않죠. 2번은 16이 돼서 성립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시면 4번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점을 통과하는지에 대한 좌표가 나오면 보기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좌표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내용은 전부 살펴봤고 문제 몇 개 간단하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보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도체 표면과 직각으로 수직으로 뻗어나간다고 했죠.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나머지 보기도 보겠습니다. 2번에 전기력선은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으로 향한다고 돼 있는데 자, 플러스 1쿨롱이 이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전개, 세기, 화살표 입장에서 보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5가지 내용 중에 하나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도체 내부는 전개 2가 0이기 때문에 전기력선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데 있다고 했으므로 틀렸고요. 4번에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평행하다 라고 돼 있는데 등전이면이 이렇게 있을 때 전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지나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 되어야 하므로 틀린 보기가 됩니다. 조금 헷갈리면 공부할 때 그렸던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에 물어보고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는 두 개의 전기력선은 교차하는 일이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아까 못 보던 내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2번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계속 봤던 보기니까 좀 익숙해지시나요?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죠. 자, 3번에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봤던 5가지 내용 중에는 없었지만 아까 문제를 풀면서 봤었죠. 전하가 없으니까 전개도 없고 당연히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도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에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백옥선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도 5가지 내용 중엔 없지만 문제를 풀면서 봤었죠. 도체나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백옥선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죠. 전하나 도체 하나에서 전기력선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4번 보기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 1번 내용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교차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가끔 보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5가지 내용만으로 답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5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보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시작하여 음전하에서 끝난다. 자,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양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을 이렇게 발산하고 음전하에서는 이렇게 모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같은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로 끝난다 라는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양전하 또는 정전하라고도 하고요. 음전하 또는 부전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으로 향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그림 떠올리면 되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3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반대이다. 전기력선 맨 처음에 볼 때 전개의 세기와 방향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4번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 두 개의 전기력선은 항상 교차한다. 아까 다른 문제로 봤던 내용이죠. 전기력선은 이렇게 교차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결국 전기력선의 성질을 묻는 문제는 보기 내용만 계속해서 바뀌면서 출제되는데,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5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답이 되는 보기를 골라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몇 번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보면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하면 되고요.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전기력선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전기력선은 전개의 세기와 방향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화살표라고 했습니다. 자, 전개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했는데,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방향으로 전개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력선의 성질이 많이 있는데 그중 5가지를 추려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죠.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2개 내용을 같이 봤었고요. 전기력선은 정전하에서 나와서 부전하로 들어간다. 또는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 내용들을 억지로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도 봤었는데요.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좌표가 있는지 확인 후에 역으로 보기에 대입해서 답을 구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예,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이 아니라 다른 강의를 보실 때라도 그냥 강의만 보는 것은 어떤 분들은 눈과 귀가 공부하는 거지 머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강의 볼 때는 이해가 되고 계속 기억할 것 같지만 그것은 며칠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이므로 장기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내용이더라도 스스로 머리를 쓰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몇 분 내외라도 그날 봤던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다음날 또 진도를 나가는 식으로 하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크다고 하니 공부하는데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영상마다 스스로 내용을 고민하고 떠올려 보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보시는 분들의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전기력선과 전속 내용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내용으로 전속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